집에 강아지나 뭐 이런 거 키우잖아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동물,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 키워. 강아지가 만약에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그래서 동물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애기한테. 교육이 가능할 거 아니야, 불가능할 거 아니야, 동물.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동물이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이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정리를 옆에다가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동물에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티칭.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가? 티칭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맨 처음에 불가능해. 근데 이유가 있어. 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하냐? 물론 가르칠 수 있지. 근데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하냐고 한다면 의도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의도성.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측정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나 이득도 없이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동물들이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측정이 어렵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즘에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줍니다. 개미의 팬덤 활동. 이게 뭔지를 이제 하면서 나옵니다. 개미가 팬덤 활동이라는 걸 하면서 가르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범고래 똑똑하잖아, 그지? 범고래가 물개 되는 이거를 가르칩니다, 자식한테. 그래서 결론이 뭐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가르침, 티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빈칸 문제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의도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답은 여기 이제 문제 그대로 나와있으니까 5번입니다. intentionality. 의도성이라는 단어고 이게 이제 문제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석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해볼게요. 인간 심리학, 자, 그리고 교육 커뮤니티, 단체, 뿐만 아니라 몇몇 동물 연구자들의 단체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 심리, 그 다음에 교육 단체에서는 뭐냐면 have been against, 반대해왔어요. 뭐를? referring, 언급하는 걸 반대해온 거야. 가르침을 언급하는 걸 반대해왔다. 뭐 할 때? 묘사할 때, 사회적 학습.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사회적 학습을 묘사할 때 가르침이라고 쓰는 말을 언급하는 거를 반대해야 돼. 왜? 뭐 때문에? 가르침이 암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뭘 암시하냐면 의도성. 저 밑에 5번. 암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의 부분으로서. 어떤 모델이냐면 동물에게선 측정하기가 어려운 모델의 부분의 의도성의 단계를 암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길지만 요약하자면 가르침이 의도성을 암시해야 되는데 그게 동물에서 측정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의 학습에서 가르침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반대해왔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반대해왔다. 여기서는 이제 이 대절이 꾸며주는 거죠. 모두. 그래서 괜찮니? 오케이, 계속 볼게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냐면 there has been a movement. 움직임이 있어 왔다는 거야. 어디 안에서? 동물의 인지 단체 안에서. 그러니까 안 돼, 동물은 가르침이 없어 라고 했는데 동물 인지 단체 안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어. 어떤 움직임이냐면 이 투세이가 무브먼트를 꾸며주는 거죠. 말하는 움직임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 동물들이 사실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또 다른 누군가.
근데 2번부터 이제 반전이죠. 아, 동물 가르칠 수가 있어! 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나왔잖아. 우리 예를 들어서, 개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고래일 수도 있다고 했어. 3번 문장이죠. 예를 들어, 숙련된 개미들은요, 활동에 포함되고 있어. 어떤 활동에 포함되고 있냐면, 텐덤 러닝으로 불리는 활동을 하고 있대. 텐덤 러닝. 네, 일치니까 계속적인 법처럼 보는 거죠. 그 안에서 그들은, 숙련된 개미들은요, 터치, 딱 찍어주는 거고, 그들의 몸을 어디에다가, 노비스는 신입개미? 이렇게 해야겠죠. 신규생? 신입개미의 몸에다가 몸을 딱, 자기 몸끼리 딱 터치를 준대. 노비스한테. 왜 그들이 화학적 물질을 거기 전달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화학적 물질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아마도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뉴커머, 새로운 신입개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길을 배우게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내 몸을 상대방 신규 개미 몸에다가 딱 부딪힙니다. 그러면 화학물질이 걔한테 붙어. 그러니까 내 화학물질이. 그럼 나는 걔를 이제 짝꿍이야. 걔는 짝꿍입니다. 걔를 걔도 나를 따라오고, 나도 걔를 따라오고, 하면서 길을 알려주는 거죠. 루트러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미도 그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거야. 얘 가지고. 그 다음에 킬러웨일, 범고래죠. 킬러웨일이 왜 킬러웨일인가? 범고래는 사람을 잡아먹는 고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킬러웨일. 이 범고래도 또한 리피트, 반복한데요. 같은 물개입니다. 물개 헌팅, 물개 사냥 기술을 반복한대요. 테크닉. 어디 앞에서? In front of their offspring. 그들의 자손 앞에서. 그들 자식 앞에서 물개를 사냥하는 걸 반복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다? 때때로 뭐 없이 심지어 물개를 죽이는 건 없이 물개를 죽이지 않고 잡았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본능적으로 하는 거라면 의도성이 없었다면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분사구문이죠. 여기 이끌면서 연구자들이 묻도록 이끌면서 연구자들이 물어보도록 이끄는 거야. 뭐라고 물어봐요? 왜 그들이 반복적으로 잡았다가 릴레이즈 놓아주겠니? 이 물개를. 만약 물개들이 그 범고래가 계획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걸 먹을 계획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먹을 계획을 안 했다면 왜 잡았다 놓아주고 이걸 왜 하겠니? 라고 질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잡아먹을 계획이 없었는데 잡아먹을 계획이 없어. 내가 먹을 계획이 없어. 그럼 안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먹을 계획도 없는데 왜 반복해서 잡았다 놨다 했겠니? 그거는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해 보는 거죠. 뭘 고려해 보는 거냐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내가 먹지도 않을 건데 잡았다 풀었다 하는 거. 내가 개미랑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데 엉덩이를 부딪혀서 내가 그 몸을 부딪혀가지고 화학물질을 붙여서 길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이잖아. 그치?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각해볼 때 어떤 거? 그들이 have had, 해야만 하는, to expand, 소비해야만 하는 많은 동물들이 소비해야 되는 많은 에너지를 생각해볼 때 뭐가 있냐면 there would need to be죠. 좋은 확실한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돼. 이게 논리적인 이유가 정확히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뭐일 것이다? 가르침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에너지를 걔네가 써야만 하는 그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좋은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어야 돼. 분명한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고 그 이유는 가르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 이렇게 여기는 가르치는 거. 자, 내용 괜찮니? 그래서 단어 한 번 쭉 가지면 되고 동물들도 가르침이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일 중요한 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4번 정도만 별표 쳐놓고 한번 복습해 주면 됩니다. 이 파트가 아마 혼자 할 때 해석이 안 돼요.
질문하도록 요구한다. 그들이 먹을 계획이 없는데 왜 잡았다 풀었다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한다. 뭐 해석을 해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거기만 해보시면 됩니다. 32번으로 요것도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좀 해석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내용 뭐냐? 책만 읽으니까 아마 알 거야. 작가는 등장인물에 이제 실제로 책 많이 읽으니까 그런 점을 확인해. 윤곽만 잡는. 다시 말해서 구체적 묘사를 하잖아. 구체적 묘사를 안 하고 윤곽만 잡는. 예를 들어 예시로 이렇게입니다. 그는 큰 치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이빨만 동동 떠다니는 얼굴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나 이렇게 생각나. 윤곽만 그려주면 알아서 우리가 채우는 거지. 그래서 알아서 우리는 채웁니다. 그 윤곽 안에다 우리가 알아서 예시들을 쭉쭉쭉 나열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예시에 대한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뭐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니까 좀 해보고 바로 해석을 가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작가들은요 종종 줍니다. 뭐 우리에게요 어떤 인상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인상이냐면 동격이거든요. 그들이 묘사하는 인상이죠. 얼굴을 묘사하는 인상. 그들의 캐릭터의 얼굴을 묘사하는 어떤 인상을 줍니다. 자, 얘는 여기 왜는 컴마 왜는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서 줍니다. 원래 컴마가 지나서 계속적 용법 나오면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는데 when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사실 그들은 단순히 주어 왔다는 거죠. 왔다. 뭐를 너에게 뭘 준 겁니까? outline 윤곽만 준 거야. to fit in 채울 수 있는 윤곽만 주는 거야. 그래서 묘사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채울 수 있는 윤곽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SC, 뭐 이런 뭐 소설인가 책입니다. 소설 중에서 오브가 맨 앞에 나오면 너무 중에서라는 부서를 쓰는 거예요. 소설 중에서. 자,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꾸며주는 거예요.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야? 소설이 아니네요. 캐릭터네요. 그치? 이 에스크란 캐릭터래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캐릭터였어. 어디? 헤르만 브로부치의 걸작인 뭐 슬립 월커. 이거 목류병 환자 이런 뜻이던데, 그지? 이런 책이던데.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이 어쨌든 이 사람의 걸작인 이 슬립 워커라는 책 안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인 이 에스크에 대해서 중에서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죠. 배우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 오직 뭐라고? 그가 큰 일을 가졌다고만 알고 있어.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 이 에스크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큰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번소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덫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느끼지 않아. 뭐라고 느끼지 않아?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뭐 마치 그의 얼굴이 dentate 그러니까 이빨만 있는 어떤 비어있는 얼굴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 마치 그러니까 비어있는 얼굴이라고 느끼지 않아. 이빨만 있는 blackness 비어있는 얼굴. 그러니까 이빨 큰 끝발에 있었다고 하면 눈이랑 코랑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빨만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종종 우리는 실수합니다. 뭐? 듣는 거. being told입니다. 듣는 거에서 뭘 듣는 거냐면
이게 이제 이펙트가 여기서 효과가 아니라 인상으로 써요. what effect, 어떤 인상을 좀 누군가의 외모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mistake 여기는 이렇게 mistake A for B, 그래서 A를 B로 착각하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수가 있을 거야 보면. 그래서 우리 착각하는 거야. 뭐를 듣는 거로 어떤 인상, 누군가의 외모가 어떤 인상을 가졌다고 듣는 것을 어카운트는 설명입니다. 설명으로 착각한다. 그 외모에 대한 설명으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이펙트, 인상이라는 거는, 인상이 뭐냐면 굳이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다면 얘가 이를 가졌다, 이빨 가졌다. 이게 인상이야. 걔 이빨 되게 크대. 인상. 이렇게 듣는 것을 뭐로 착각한다고요? B, 어카운트. 자세한 설명. 설명인데 자세한 거야, 자세. 그 외모의 자세한 설명으로 착각한다. 듣는 거죠? mistake A for B 하면 A를 B로 착각한다. 그래서 being told, 듣는 것을 on account, 설명으로 착각한다. 이렇게. 근데 뭘 듣는 거? 누군가의 외모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는 것이 자세한 설명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큰일을 가졌어 라는 인상을 얘기한 것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설명한 걸로 착각한다는 얘기. 그렇죠? 괜찮지? 오케이. 다음 5번 문장이죠. 또 예시야, 또 예시. 또 예시인데 이건 시인이죠. 표에서는 이 사람의 조언, 시인 이 사람의 조언이 있어. 이게 조언입니다. 여기까지 조언이에요. 조언 내용이 뭐냐? 뭐 이거 무슨 말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Paint not the thing. 그리지 말라. 그 자체를 그리지 말라. 나대 이거 뭘 그리래? 인상을 그려. 그것이 만드는 인상, 이펙트, 효과가 아니라 인상을 그려.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히 페인트, 자세히 그리지 말고 그거 주는 느낌, 인상만 그려라고 말한 이 시인의 조언은 그게 조언이죠. 조언은 sound like 뭐처럼 들립니까? self-denying ordinary처럼 들립니다. 즉 자기 부정적인 법령이라고 써요. 자기 부정인 법령, 자기 부정 법령처럼 들립니다. 그치? 왜냐면 그래야 되는데 캐릭터를 그냥 대충 그려, 이빨 있다는 거 그려 이렇게 하면 되게 자기 부정적으로 해. 아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 대해서 더 어필하고 싶으면 자세히 표현해야지. 근데 자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 대충 그려. 실제로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되게 클레버베이, 똑똑한 방법이래요. 뭐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다루기 힘든 그런 문제로부터 똑똑한 방법일 수 있대. 그러니까 외모를 다 설명하려면 되게 다루기 힘든 문제야. 근데 되게 똑똑한 방법이에요. 또 예시할, 마지막 세 번째 예시겠네. 뭐 할 때 누군가의 소설, 그의 소설 중 하나 안에서 이블린 이 사람, 이블린이라는 사람은요 말했어. 뭐에 대해서?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대결이 목적어네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단지 어떤 외모의 종류를 가지고 있어. The kind of appearance. 어떤 외모냐면 누군가가 would expect, 기대하는 외모예요. young man of his style, 그런 종류의 젊은 사람이 to have,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외모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nothing else,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여전히 느낄 수 있어. 뭐라고? 마치 네가, 그래서 답은 1번이었죠. have been told exactly what he looked like. 들은 것처럼,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들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 여기 해석이 좀 까다로워요. 여기 해석 이해되니? 이게 해석이 까다로워. 지금 7번이 별표 쳐야 되고 요 7번 별표를 쳐주고, 이게 해석이 좀 까다로운데 되니? 그치, 안 돼서 한번 해볼게. 다시. 자, 여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볼게. 이블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내 소설의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소설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그는, 그 사람은 아까 이제 큰 이가 됐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냥 고등학교에 있는 어떤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의 얼굴 같은 외모,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뭐 아무 표현도 안 써. 놓고 이렇게 설명 안 했는데 그냥 주변에 고등학교에 있을 만한 그런 남자애들, 안경 쓰고 뭐냐 머리 이렇게 이러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애들,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해볼게. 언제? 그의 소설 안에서 이블린이 말했을 때, 뭐에 대해서? new 캐릭터,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대절로 말한 거죠. 그는 just 단지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외모의 종류를 가지고 있대. 어떤 외모? 누군가가 would expect young man to have. 그러니까 그냥 그런 종류의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기대하는 그런 종류예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그 친구, 고등학교 2학년 그 친구 남자애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냥 그런 평범한 외모 있잖아. 그런 외모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 have 목적으로. 요 nothing else. 그 다음에 have nothing else. 그거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할지 들은 것처럼 알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죠. 실사 너네 반에 공부 제일 잘하는 남자애가 어떻게 생겼니? 이러지. 그냥 공부 잘하는 애처럼 생겼어. 그냥 안경 쓰고 그냥 공부 적당하고 그냥 적당하게 생겼어요. 그냥 그런 애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구문은 이겁니다. 여기 얘가 좀 더 이건 표시를 해주세요. 얘가 주어, 이 왼절 안에 주어, 얘가 동사, 왼절 안에 이 대절이 목적. 그리고 여기에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어디에 목적어가 생략되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고 여기 뒤에 목적. 여기 생략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됐니? 해서 좀 까다로우니까 꼭 해보셔야 되고 33번. 이거? 네, 아까 거? 이건 5번. 이거. 의도성. 인텐셔널. 얘는 1번. 그래서 3번까지 하려고 잠깐 줄게요. 이것도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빈칸 일단 얘를 답부터 써줄게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 이거. 그리고 또 내용을 한번 이게 좁게 집중하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집중하는 거. 이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할 게 많은데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들어주는데 어떤 예시냐면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와이파이에다가 뭘 연결시키냐면 폰, 태블릿, 그 다음에 화상회, 화상회 연결시켜놓은 거예요. 화상회를 연결시켜놨는데 내가 지금 화상회 하고 있는데 너무 끊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화상회가 느려서 화상회의가 렉이 걸려요. 네. 그래서 폰과 태블릿을 끊어버려요. 연결을. 그러면 화상이 빨라지겠죠? 이런 예시를 들어줘. 이걸 왜 굳이 예시로 썼냐? 내용에서 얘를 좀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한 번에 안 읽기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냥 내용을 아예 까는 겁니다. 와이파이에 폰 태블릿 화상회의가 연결돼 있어.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느려, 렉 걸려. 그 폰이랑 태블릿 끊어버리면 도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요 얘기지. 했는데 그러다가 막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좁게 보잖아. 좁게 집중하면 도움 되는데 너무 좁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고요. 사고 확률이 올라가고요. 성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거에 집중하면 성과가 안 나오죠. 뭐 서탐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때까지 뭐 이틀 남았는데 빨리빨리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집중해. 그럼 성과 안 나와. 사고 발생도 높다. 사고가 발생하죠. 이렇게 됩니다. 크게 못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좁게 보는 걸 뭐라고 했냐면 이 좁게 보는 게 이거예요. 리밍 줌한 거야. 너무 길게 줌을 쭉 당겨. 좁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했다. 줌인 확대하는 거. 그렇죠? 확대한 건데 좁게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우리가 좁을 때 우리는 we are redirecting 재조정하는 거죠. 모든 우리의 연산, 컴퓨팅 파워, 연산하는 어떤 힘을 재조정하는 거죠. 뭐에? 핸드크라면 소수의라는 뜻이죠. 소수의 과정. 어떤 과정이냐면 중요한 과정. 소수의 중요한 과정에 내 어떤 컴퓨팅 파워, 그걸 다룰 수 있는 모든 그 컴퓨팅 할 수 있는 능력을 재조정하는 거죠. 맞죠? 우리가 좁게 한다는 건 뭐야? 다 곁다리 쳐내고 소수의 중요한 과정에다가 집중하는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그것은 마치 as if, it is as if 하면 그것은 마치 주어가 동사한 것 같다. 그것은 마치 여기부터 자, to help부터 여기까지가 부사합니다. 돕기 위해서. 뭐 우리의 느린 와이파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와이파이가 느린 거야. 근데 그걸 도와야 돼. 돕기 위해서 우리가 disconnect 끊어버리는 거랑 똑같아. 이거를 우리의 폰과 태블릿을 뭐 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의 비디오 컨퍼런스 콜, 즉 화상회의가 렉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 화상회의, our video conference call이 want 렉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느린 와이파이를 돕기 위해 우리는 폰과 태블릿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구성을 좀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예시를 쓴 겁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치? 지금 이거 원래는 이것도 써야 되잖아. 네, 구성을 좀 이상하게 해놨어. 아무튼 좁히는 거, 네로링 좁히는 거는요. 또한 도움이 된다는 거지. 뭐에? 목표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cut out, 잘라내요. 모든 다른 내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distractions,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고요. 그리고 place, 두는 거예요. 뭐를? 가장 중요한 목표를 front and center, 가운데와 센터, 중심에 두는 것과 같다. 다 좁게 만드는 거는 이런 효과가 있다.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번 문제죠. When we home in,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home인이라고 하니까 이거 집중한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집중할 때, 즉 우리가 좁게 볼 때, 이 같은 뜻입니다. 이때 우리는 증가시킵니다. 뭐 동기부여적인 그 인텐스 강화를 증가시키는 거죠. 뭐 하면서 reinforcing 강조하면서 뭐를 what'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모은 거 우리가 곧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좁게 보면 우리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증가됩니다. 뭐 하면서 내 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고 강화시키면 돼요. 여기까지 다 정보가 다 뭐였다? 좁게 보는 게 되게 좋다, 도움이 된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For a brief moment, 근데 잠시
잠깐 순간 동안에 트레이드오프 이런 트레이드오프 can be also 이거는 도움이 된대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절충안이죠. 절충안. 잠깐 동안 이 절충안은 can be worthwhile 도움이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절충안이 뭡니까? 원래 여러 개 연결을 했는데 다 잘라서 절충한 거잖아요. 내 스스로 절충한 거야. 복잡한 거 다 잘라내 집중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brief mode 잠시 동안은 가치가 있어 worthwhile. 그러나 when we 아까 빈칸이죠? 우리가 너무 길게 줌해서 보잖아요. 다 4번 했잖아요. 너무 remain zoom in for too long. 너무 길게 확대해서 너무 길게 그렇게 하면 뭐 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start to miss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거를 신호와 어떤 사인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신호랑 무슨 사인이냐? 뭘 잃어버리냐? 아무튼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we get locked in. 우리는 잠겨버려요. 어디에? 한 가지 길에 잠겨버려요. 뭐 없이 step back.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없이. 그리고 see better route. 더 좋은 길을 보는 것 없이 한 길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좁게 보면 거기만 파이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그럼 뒤로 나와가지고 다시 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when we stop there 우리가 좁게 또 갇힐 때 길게 좁게 보는 거죠. 같은 얘기야. 좁게 봤을 때 accident 사고가 올라갑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결과 스웨인도가 떨어져요. 너무 한과목만 했어. 내가 시험이랑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시험에서 하나에만 집중해서 석탄 맞았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스웨인도는 떨어지는 거니까 좁게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놓치게 된다. miss, 듣는 것을, 알람을 듣는 걸 놓치게 돼요. 어떤 알람? 신호하는 알람이죠. 뭐라고? 문제가 어디에 딴 데 있을 수 있어 라는 알람을 듣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요거 miscues의 시그널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신호하는 알람. 여기 시그널과 계열 사이에는 대시 생략돼 있다. 내용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뒤에 두 질문 정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리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오그래피 나오죠? 지리학. 지리 배워본 적 있니? 세계지리, 사회지리 이런 거 배워요. 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리학은 땅이잖아. 어느 지역에 뭐가 나고, 어느 지역은 땅이 어떻고, 어느 지역은 뭐 습도가 어떻고, 어느 나라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거든. 무슨 풍이 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랑 관련이냐면, where, 어디에서라는 단어와 붙어 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지리학은 where이랑 붙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리학에서 where 어디에서 뭐가 있고 어디에서 뭐가 있고 이거 중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why야. 왜 거긴데? so what? 그래서 그 왜 그러면 그건 뭘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다. 지리학에서 where 저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어디에 무슨 산맥이 있고 왜 거기 있는 건데? 그 뭐가 중요한데?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지리학에서. 그래서 다양한 일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를 만들거나 이럴 때 다양한 일 그러니까 뭐 어디에다 도로 설치하고 어디에다가 뭐 편의점을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를 설치하고 다양한 일을 결정할 때 결정 시 뭐가 중요하냐면 지구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냥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Y니까. 지구에 어떻게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지리학이 where가 붙어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Y와 so what이 훨씬 중요하다. 여기서 이거 써야겠다. Y, so what 중요하다 써요. 지리학은 where가 붙어있다. 그러나 Y, so what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양한 일의 결정 시 지구에 어떻게 배열되었는지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답은 뭐겠어요? 2번입니다. 방금 얘기 마지막에 나왔던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현상이 배열되어 있는지 지구의 표면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가 2번 문장입니다. 2번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단어는 뭐냐면 한 단어는 풀 수 없게 밑에 단어 나왔죠? 연관되어 있다. 지리학과 연관되어 있어. O가 그 단어는 바로 where인 거죠. 지리학과 where는 풀 수 없게 연관되어 있다. There is because 하면 주어가 동사기 때문이다. 지리학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뭐로부터? 전제로부터 시작한 거죠. 어떤 전제입니까? 가주어예요. where는 중요하다라는 동사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그럼 뭡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진주어가 이거죠. where 주어 동사가 주어니까 주어 동사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전제. 그렇죠? 이 where절이 중요하다는 전제. where절 뭡니까? 어떤 것이 지구의 표면에서 어떤 것이 발생하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어디서 발생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where를 빼놓을 수가 없다. 또 key question, 아주 중요한 질문은 are not simply 그다음에 여기 도가 무엇이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다 중요한 질문은 뭐다? where이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거기인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not simply do가 버스랑 똑같은 거니까 not only but also랑 똑같은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simply랑 only랑 똑같은 거고요. only랑 똑같다. 여기서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죠. Getting to such question, 그 질문에 도달하는 것. 이렇게. 이거 좋아져. 은 의미하는 거야. 뭐라고? Taking special arrangement. Spatial.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열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공간적인 변화, 그리고 상호 연결을 진지하게 내가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내가 접근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다? 진지하게 배열을 생각하고 변화랑 상호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게 거기에 있어. 그럼 그게 그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배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왜랑 그래서 왜 그렇게 했지? so what이랑 연관돼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관여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단순한 매일매일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 심지어 뭐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도 require 요구한대요. 몇몇 이해를, appreciation, 이해를 요구하는 거지. 공간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를까봐 설명했어요. Where to find food.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찾아야 할지, 우리 서비스를 찾아야 할지, 어떻게 get to workplace, 그 장소, 일하는 장소를 가야 할지, 그리고 그 등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심지어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거, 밥 먹으러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학교 가는 것들도 전부 다 그 공간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다. 오케이. 6번 moving. 이거 분사구문이죠. 뭐 하면서 큰 범위로 스케일을 크게 키우면서. 근데 범위를 키울 거야. 이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었고 이제 범위를 키울 겁니다. 뭐 없이? 인식 없이. 어떤 인식? 아까 밑에 썼죠? 빈칸 2번이니까 환경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거기 있는지, so what, 그래서 뭐 어떤 건지에 대한 인식 없이 스케일만 키우는 상태예요. 그리고 안 좋은 상태겠지, 그치? 이렇게 키우면서 그럼 어떻게 했어? 당연히 어렵죠. 뭐가 어렵다? 진주.
이거 하는 게 어렵겠지. 이렇게 그냥 크기만 키우면 이 안 하고 뭐 하는 거? make reasoned business. 합리적인 사업과 그다음에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거야. 그치? 왜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지, 왜 그런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거 없이 스케일만 키우면 사업도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 정책 판단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make sense of it.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거. 뭐 몇몇 기본적인 힘을. 뭐 삶을 만드는 기본적인 힘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어려울 거다. 이렇게. 괜찮니? 그러니까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삶을 만들고 사건이 발생하고 정책 만들고 사업하는 것도 그냥 이런 건 이해 없이 스케일만 키우면 어려울 거다. 그 difficulty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렵다. 로케이트, 위치시키는 거죠. 새로운 가게와 공공 서비스를 위치시키는 것. 그러니까 주어네요. 을 요구한대요. 뭐 take into consideration 하면 고려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뭘 고려하는 거냐면 그죠? 고려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 그리고 population distribution, 그다음에 길의 위치, 그리고 이런 거, 이것도 전부 다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는 컨시더레이션. 이거를 컨시더레이션. 이거를 뭐 해석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고려하는 거를 필요로 하는데 뭘 고려하는 거냐면 이거 인구 배열이나 길의 위치나 그다음에 뭐 공공시설이나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패턴이나 그 이상 것을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 똑같은데 얘가 take into consideration이 하나의 동사거든요. 여기 ing에 붙어서 얘가 그냥 동명사 취급입니다. 동명사. 그래서 요구한다,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다. 얘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으로 얘가 좀 나와. 얘의 목적으로. 그래서 이게 consideration이랑 pleasure는 좀 이상해서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얘가 자체가 동명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거 설치하는 것을 요구한다. 뭐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다. 뭘 고려하는 거? 인구 분포, 길의 위치, 그 다음에 편의시설의 위치, 사회 경제학적인 패턴,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그 이상을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결국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 뭘 이해하는 거냐? 왜, 그리고 어디에서 이민자들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여기까지 다 주어. 요구한대요. 뭐를? 고려를 요구한다. 뭐에 대한 고려입니까? 정치적 조직, 그러니까 어떤 영토에서의 정치적 조직, 그리고 공간적인 결과, 뭐 차별에 대한 공간적인 결과, 그 사회 경제적 패턴, 그리고 어떤 레이아웃, 층이죠. 뭐 물리적인 환경의 층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뭐였다? 이민이 발생하는 장소, 이민이 발생하는 장소, 그리고 왜 이민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where보다는 why,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회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 되겠니? 35번입니다. 35번은 이제 무관한 문장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뭐 있진 않다. 간단한데 그냥 써볼게요. 35번. 빙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레이셔는 빙하죠. 빙하의 특징이 뭐냐? 빙하는 영구적이에요. 빙하라는 건 녹지 않고 쭉 영구적으로 얼어있어요. 그게 빙하니까. 근데 안 녹을 수는 없잖아. 녹을 수 있지 당연히. 태양이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는 녹을 수 있죠.
단, 이 조건이 그럼 뭐겠어? 영구적이려면 조건은 이겁니다. 녹는 양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녹기도 하겠죠. 그리고 눈이 쌓여서 다시 눈이 쌓이는 양도 있어. 다시 어는 양도 있을 거예요. 이게 커야 돼. 그래야지 영구적이겠죠. 이게 영구적이라는 거의 정의야. 안 녹는다는 얘기죠. 이게 더 큰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B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죠. B가 줄어드는 중이다. 이거는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확인 가능. 그래서 뭐 맨날 하는 얘기죠. 온난화가 오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빙하가 사라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빙하는 영구적이어야 돼.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야? 녹는 양 당연히 있죠. 근데 눈이 쌓이는 양이 더 크니까 영구적이 되는 건데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데서 확인 가능해. 온난화 빙하 그래서 빙하 사라질 거다. 무관한 문장이잖아. 그래서 6번 문장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6번 문장이 무관한 경우다. 6번 문장은 지워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6번 문장은 안 나올 거예요. 지워주시고 해볼게요. 진짜 빙하는 must be permanent, 영구적이어야만 한다. permanent여야만 한다. 영구적이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imply, 암시하는 거죠. 뭘 암시하냐면 충분한 그런 fresh snow, 깨끗한 눈이 must accumulate, 축적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동안에 cold months, 아주 추운 달 동안에 to offset, 뭐 하기 위해서? offset은 상쇄시키다죠. 상쇄시키기 위해서. 뭐? 녹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름 동안. 비록 매해 기반에서 빙하가 확장되고 수축될지라도 뭐에 의존해서? 지역과 글로벌 기후 조건에 의존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비록절은 뭐냐면 매년마다 얼음이 확장했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녹았다가 늘었다 얼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확장하면 어느 거고요. 수축하면 녹은 거겠죠. 뭐에 따라서? 지역과 세계 기후의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치? 이렇게 있을지라도 뭐 해야 된다? 눈이 쌓여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녹는 거를. 녹는 거를 상쇄시키는 거니까 눈이 더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다? 영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매년마다 좀 바뀔 수도 있고 기후나 지역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원리는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좀 이 문제에 좀 해석이 까다롭거든. 아무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든 눈이 쌓일 때도 많아야 돼. 영구적인 거라. 오늘날 대부분의 비가는요, 어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비가는 녹는 중입니다. are melting. 뭐 때문에? warming climate. 따뜻한 기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뭐인 것 같냐면, 진주어겠죠. It appears that 주어 동사하는 것 같다죠. 그것은 녹는 비율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 같다. 가속화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근데 녹는 게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것은 has been documented. 문서화되고 있어요. 눈에 띄게. 스펙타클. 어디서? 장소에서. 어떤 장소? 알프스 같은 장소죠. 알프스 산맥 같은 장소 있잖아. 빙하가 엄청 많잖아. 알프스 산맥에. 그런 데에서 눈에 띄게 문서화되고 있으니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네, 이거는 이제 계속적 문법이 아까 when, when도 그리고 그때라고 했잖아. 얘도 그리고 계속적 문법이니까 그 장소에서. 그러면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니까 알프스겠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래서 역사적 기록이 have been kept 유지되고 그리고 dated sketch 그러니까 날짜가 그려진 거 그리고 날짜가 그려진 그림 날짜가 박힌 그림 dated sketch 날짜가 박힌 그림 알프스에 날짜가 박혀 있어 그리고 사진 날짜가 박힌 사진이 이용 가능하다 뭐와 비교해서 현재 정보와 비교해서 얼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프스 같은 데는 문서가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빙하가 녹고 있는지 안 녹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실제로 쉽지는 않죠. 근데 알프스 같은 데는 그걸 눈에 띄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장소는 역사 기록이 계속해서 have been kept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날짜가 찍혀진 그림이나 사진이 이용 가능해. 거긴 주기적으로 사진 찍어서 보관한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의 얼음의 정도와 비교 가능한 옛날 날짜가 박힌 사진들이나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데서는 이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짧은 기간, 뭐만큼 몇십 년 동안 짧은 기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자체가 인간의 역사 자체가 뭐 몇천 년, 몇만 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위성, 세틀라이트, 위성 이미지는요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극단적인 감소. 산의 빙하의 극단적인 감소가 has occurred, 발생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안 됐으면 히말라야 그 외 다른 장소에도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였어.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 같은 거 옛날부터 사진이 있었으니까 비교가 되고 심지어 수십 년밖에 안 됐어. 그럼 빙하가 녹는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도 위성 사진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감소되고 있다. 이번 문장은 누가 나오는가 빼고요. It is estimated. 그건 측정되어진다. 뭐가 측정되어집니까? 많은 작은 산의 빙하가 사라질 것이고 완전히 언제 안에? 10년에서 20년 안에 사라질 것인 게 측정되어진다. Unless 뭐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럽거나 기대되지 않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있지 않는다면 그렇죠? 현재 기후의 변화, 기후의 트렌드에서 갑작스럽거나 기대되지 않은 어떤 변화가 없다면 이게 맞겠다. 있지 않다면 없다면 곧 사라질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6까지 할게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36. 오늘 마지막이고요. 오늘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그 내용이에요. 나는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 운동을 안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는 어땠냐? 과거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막 생존을 위해 뭘 한다는 느낌은 없으니까 죽고 살고 문제는 아니잖아. 우리 사회적인 죽음이 있을 뿐. 생존을 위해 높은 신체 활동을 했어. 과거에 예시가 있죠. 뭐 딱 100년 전으로 볼까? 100년. 그러니까 한 세기 전. 그럼 지금 2025년이니까 1925년. 우리나라 어땠는데? 1925년. 뭐 하고 있었을까? 1925년. 1925년은 일제강점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시기였고, 그때는 평균 수명이 한 61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뭐 전쟁 그래 말한 대로 전쟁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었던 거. 그때 뭐 했어? 뭐 차 만들었을까? 아니야. 쌀 재배하고 뭐 농장 재배하고 광산 가서 캐고 이런 거 했겠지? 뭐야? 생존을 위해 높은 실차 활동을 했다. 100년 전에도 했었다. 1920년. 그래서 100년 전에 그랬다. 그러니까 딱 100년 전이 그렇게 한 세기 전이 오래 아닌 것 같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었다. 100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 자, 현대는 과거는 현대는 어떠냐? 현대는 사냥, 그리고 수확하는 거
빨리 생각하고 이거 잘 안 해. 우리 집안일 원래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거 막 뭐가 기계화 됐어. 얘 청소기 없어서 빗질해야겠죠. 로봇 청소기도 있잖아. 근데 옛날에 다 직접 해야 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우리는 어떤 이득을 얻었다? 장수하게 되고요. 이로움을 얻었죠. 전쟁을 안 하고 몸을 안 쓰니까 다칠 일도 없어. 죽질 않아. 수명이 늘어나.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가 신체 활동이 부족하잖아. 운동 부족, 흔히 얘기하는 신체 활동, 즉 운동 부족이 일어났어.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17가지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17가지 질병의 근본 원인보다 신체 활동 부족, 운동 부족. 그래서 운동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만약 우리가 취한다고 진화적인 관점을 취한다면 뭐에 대해서 우리의 시작 초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초기 부분에서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볼 겁니다. 삶을 어떤 삶? 그 안에서 높은 단계의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적 활동이 were required 요구되는 생존에서 요구되는 그런 삶을 그렇게 된 겁니다. 진화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초기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신체 활동을 많이 했다. 높은 단계의 신체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한세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need to be physically active. 물리적으로 활동적일 필요가 있었어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집에서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서 아주 몸을 많이 썼다는 거죠. 청소기 없으니까 더 어떻게 해야 돼? 다 걸레질하고 닦고 구부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닦고 셀바퀴질하고 해야 되고 빨래 세탁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깎아가지고 막 겨울에도 막 해야 되고 여행 어떻게 가?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죠. 우리의 현대 세계는요 엔지니어죠. 그러한 활동으로 설계되었어. 어떻게? 그 우리 삶의 밖으로 설계되었어. 언제? 현대는. 3번에서 이제 현대가 무슨 내용 바뀌는 거죠. 현대에는 어떻게 했다? 그러한 물리적 행동이 out of our life. 우리 삶 밖으로 설계되었어. 우리 삶에서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치? 이건 CAB로 순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there are fewer manuals. 이제 뭐가 있다? 거의 매뉴얼, 손으로 하는 수동적인 일은 없다. 없어. fewer니까 거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여행할 필요가 없어. 발로, on foot. 발로 여행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필요가 없어. to hunt and harvest. 사냥하고 그 다음에 추수할 필요가 없어. 우리의 음식을. 그리고 많은 domestic works, 집안일이죠. have been mechanized. 기계화되었어. 집안일. 세탁기 생기고, 식세기 생기고, 가습기, 건조기 생기고 이렇게 됐죠. Why? 비록 이러한 변화가 have created, 만들어왔을지라도 많은 이익들을 우리의 longevity, 장수 그리고 삶의 질의 이익을 만들어왔을지라도 알겠니까 그랬을지라도 그것들 뭡니까? 그것들은 이러한 변화들은 have also created, 또한 만들었어요. 많은 문제들을 만들었고 무슨 문제를 만들었냐? 무슨 문제를 만들었냐면 이 문제를 만들었겠죠.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여기까지. 그래서 충분한 물리 신체 활동의 부족 여기까지 주어져.은 has now been linked. 지금 현재 연결돼 있어. 뭐랑? To at least 최소 17개의 unhealthy condition 건강하지 않은 조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almost all of which 나왔으니까 그것들 중 모두는 거의 모두 almost all이니까 그것들 중 거의 모두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거의 모든 것들은 are chronic disease 만성 질환이고요. 또 여겨진대요. 위험의 요소로서
뭐에 대한 만성 질병에 대한 위험 요소를 여기서. 그러니까 만성 질병이라는 거는 한 번 아프고 끝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아픈 걸 얘기하는 거잖아. 되게 크리티컬하죠. 만성이라는 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둘리안이라는 사람은 요약했어. 뭐를? 이 심각한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대중 건강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어. 어떻게 요약했냐? 이렇게. 물리적 비활동 inactivity는 낭비하고 인간의 잠재력의 낭비입니다. 뭐에 대한 잠재력? 건강과 안녕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은 건강하고 어떤 건강과 행복, 안녕을 위해서 물리적 활동을 하면 되는데 물리적 활동을 안 하니까 그 잠재력을 낭비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